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블록코어 패션과 축구팀 유니폼 컬러, 축구 선수들 퍼스널 컬러 분석 영상입니다. 블록코어란 남자를 뜻하는 블록과 자연스러운 멋을 뜻하는 놈코어의 합성어예요. 스포츠 유니폼을 일상복과 함께 매치해서 코디하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요즘 발레코어, 고프코어 등과 함께 가장 핫한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남자라는 의미에서 나오긴 했지만 꼭 남자들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뉴진스, 블랙핑크 제니님이 블록코어를 많이 활용해서 여성분들 사이에서 더 유행하고 있는 패션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블록코어 패션은 편안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블록코어 연출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야구나 축구, 농구 보러 갈 때, 좋아하는 스포츠팀 응원할 때 해당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일상복이랑 함께 코디해서 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블록코어예요.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그냥 그 팀의 유니폼을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블록코어가 유행이니까 나도 입고 싶긴 한데 딱히 어디 응원하는 팀이 있거나 어디 팬은 아니다. 근데 예쁘니까 나도 입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쁘면 물론 사서 입어도 되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어떤 팀 옷인지, 소속 선수가 누구누구가 있는지, 어떤 느낌의 팀인지 알고 입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만든 영상입니다. 아무거나 사서 입지 말고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사. 이 영상 보면 축알못도 축잘알인 척 쌉 가능입니다. 사실 저도 축구 잘 몰라요. 이 영상 만들면서 많이 주워 듣고 준비했는데 축 잘 알도 축 알못도 재밌게 볼만한 영상이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축알못이 어디서 주워 들은 정보만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축구와는 별 관련이 없으며 오직 퍼스널 컬러 이야기니까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유니폼을 다 다루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유럽 축구 5대 리그가 개막을 했죠. 그래서 축구 유니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축구 클럽 유니폼 컬러들을 퍼스널 컬러별로 분류해드리고 상징색이 갖는 의미도 조금씩 이야기해드리고 중간중간 유명한 선수들의 퍼스널 컬러도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블록코어 입을 때 아무거나 사지 말고 이 영상 보고 사. 우선 축구 유니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알고 갈게요. 축구 유니폼은 클럽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혹은 가끔씩 4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홈 구장에서 경기할 때 입는 홈키트, 원정 경기 갈 때 입는 어웨이 키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상대팀과 색이 겹치거나 필요에 따라서 종종 선택해서 입는 유니폼인 서드 키트,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홈키트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상징색을 사용하고 메인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거의 색이 바뀌지 않아요. 어웨이나 서드는 시즌마다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비슷한 색을 사용하는 구단도 있고 시즌마다 어웨이랑 서드 키트 색을 바꾸는 구단도 있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고 그 팀을 상징하는 색은 홈키트예요. 그래서 홈키트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호스퍼는 영국 구단으로 상징색이 화이트예요.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퍼스널 컬러 타입으로는 겨울쿨 화이티쉬 클리어, 여름쿨 페일 라이트가 입어도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네온 컬러로 포인트가 네크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게 빠져서 조금 더 웨어러블한 느낌이 들어요. 또 지난 시즌에 어웨이는 좀 수영복 같고 서드키트는 너무 휘황찬란해서 호불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어웨이랑 서드가 확정은 아닌데 유출본을 보면 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엄청 무난하고 깔끔해졌습니다. 되게 반응이 좋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토트넘을 제일 먼저 본 이유는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국대 손흥민 선수 때문이에요. 축알못이라고 해도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는 거의 대부분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이 바로 토트넘이에요. 얼마 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되셨죠. 과연 토트넘 컬러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울리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 퍼스널 컬러를 한번 볼게요. 손흥민 선수 퍼스널 컬러는 봄원 비비드 스트롱. 피부색이 따뜻하면서도 생기 있는 중간 밝기예요. 머리카락, 눈동자는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이 진짜 찰떡, 베스트 컬러예요. 역시 코리안 국대, 뼛속부터 코리안. 근데 아쉽지만 우리 흥민 선수에게 토트넘 유니폼 컬러는 사실 쏘쏘입니다. 워스트까진 아닌데 막 소름 돋게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케인 선수랑 함께 토트넘을 떠나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Who's your favorite player? Son. And I'd say go with him. Go together. Go and win the Champions League together, please. 저는 사실 추갈못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퍼스널 컬러는 토트넘이랑 좀 안 맞긴 해. 그냥 퍼스널 컬러만 보자면 아스날, 맨유, 리버풀이 찰떡입니다. 그냥 축구랑 1도 상관없이 퍼스널 컬러만 봤을 때요. 그래도 이번에 새로 주장을 맡으신 만큼 토트넘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경기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시겠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뼛속부터 코리아 국대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화이팅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왔던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랑 함께 토트넘에서 같이 뛰면서 좋은 케미를 보여줘서 손케 듀오라는 애칭까지 있었죠. 얼마 전에 뮌헨으로 이적을 했어요. 케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둘 다 토트넘 떠나라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케인 선수도 토트넘 색깔이랑은 잘 안 맞았었습니다. 특히 어웨이 키트는 완전 워스트였어요. 퍼스널 컬러가 안 맞아서 이적한 걸지도 몰라. 케인 선수 베스트는 가을 뮤트. 부드럽고 온화하고 대비감이 없는 신체색에 이런 베이지, 카멜 컬러가 찰떡이죠. 여름 뮤트 컬러도 괜찮아요. 어쨌든 뮤트, 부드러워야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완전 고급스럽죠. 이번에 이적한 팀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색깔이긴 해요. 쿨해서 웜으로 간 거니까. 그치만 이것도 베스트 컬러는 아닙니다. 채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일까요? 이적하자마자 김민재 선수랑 함께 치른 첫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김민재 선수도 뮌헨 컬러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 베스트는 겨울 쿨팁. 블랙, 네이비, 블루가 진짜 찰떡입니다. 머리카락, 눈동자, 눈썹이 이렇게 먹물같이 까맣고 피부색도 완전 어두운 쿨톤이에요. 그래서 쨍한 웜컬러, 밝은 웜컬러가 좀 안 받긴 해. 원래 나폴리에 있다가 이번에 뮌헨으로 이적을 하셨는데 컬러만 봤을 때는 나폴리 컬러가 더 잘 받긴 합니다. 저는 추갈못이에요. 축구 얘기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퍼스널 컬러 얘기. 어쨌든 케인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뮌헨으로 이적하고 치른 첫 경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했지만 워낙 역량이 뛰어나고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새로운 데 가서 바로 적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다 적응하는 중인 거죠. 두 분 다 적응하고 나면 엄청 날아다니실 겁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개인 플레이가 되게 좋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새로 옮긴 뮌헨 팀에서 잘 활약하시길 바래요. 이번엔 맨시티입니다. 지난 시즌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해서 현재 가장 핫한 1등 클럽이죠. 홈키트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밝고 부드러운 파스텔 블루라서 추가할못들도 그냥 이 유니폼이 예뻐서 많이 구매하고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나 샀습니다. 퍼스널 컬러 타입으로는 여름쿨 페일 라이트. 여성분들이 입었을 때 되게 뉴진스 같은 느낌으로 화사하고 또 지금 같은 여름철에 입었을 때 청량해 보여서 패션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난 시즌에는 네크 부분에 되게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게 딱 빠지고 화이트로 바뀌면서 더 부드럽고 밝고 화사하고 웨어러블해졌어요. 맨시티의 상징색인 이 하늘색은 자유, 희망, 하늘, 바다, 이상, 꿈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에 맨시티 로고에 독수리가 있었거든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의 비상, 파란 하늘과 원대한 꿈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어웨이 키트는 화이트고요. 네크 부분에 적보라색 포인트 컬러가 사용되었어요. 퍼스널 컬러 타입으로는 봄 화이티쉬, 봄 클리어 타입에게 좋습니다. 근데 맨시티 키트 컬러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맨시티의 숨은 의도가 느껴져요. 홈키트랑 어웨이 키트, 이 하늘색과 화이트의 조합은요, 유럽에서 보통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색 조합으로 보는 배색이에요. 어웨이 키트 네크 부분에 사용된 이 보라색도요, 보라색이 보통 로열, 귀족을 상징하고 성직자나 교황이 주로 사용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키트 컬러들을 통해서 맨시티가 이번 시즌 팀과 선수들을 신성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했고 가장 핫하고 잘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현재 가장 강한 팀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는 어웨이 키트를 아주 진한 색으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마 우리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 보여주겠다, 보아라, 으악! 이런 느낌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힘을 빼고 되게 부드러운 색으로 성모 마리아 같은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서드 키트 색깔만 보면 홈키트, 어웨이 키트랑 느낌이 되게 달라서 약간 전혀 다른 느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마저도 신격화의 일부입니다.
토르는 북유럽에서 번개의 신,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 그때도 우리는 신으로 강림할 거야. 번개의 신, 본때를 봐라 이것들아. 이런 느낌으로 신격화하는 것의 일부로 서드키트가 제작이 된 겁니다. 북유럽 하니까 생각나는 맨시티 소속의 정말 핫한 선수가 있죠. 바로 홀란드. 프리미어리그 입성하자마자 득점왕 달성하고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어마무시한 괴물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갈못이더라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엄지윤님 닮은 골, 얼굴 천재로 잘 알려져 있어요. 놀랍게도 홀란드 선수 퍼스널 컬러가 맨시티입니다. 여름쿨 페일이에요. 축구 선수인데도 하나도 안 탔어. 피부가 진짜 뽀얗고 핑크핑크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백금발, 내추럴 헤어잖아요. 완전 여름쿨 페일, 은은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뽀얀 파스텔 쿨 컬러들이 다 잘 받습니다. 밝은 하늘색, 화이트, 맨시티 컬러가 다 베스트야. 여기서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맨시티 소속의 유명한 선수가 또 있죠. 얼마 전에 SNL 나와서 화제가 된 선수, 한국식 이름으로는 김덕자 배자라고 알려져 있는 케빈 데브라위너. 신도림 조기축구회에서 심하게 매운맛을 보고 축구 인생 위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김덕배 선수도 퍼스널 컬러가 맨시티입니다. 홀란드랑 여기서 같이 활약하는 이유가 있어. 퍼스널 컬러가 맨시티거든. 이번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보겠습니다. 맨시티와 더비 관계인 구단이죠. 한국에서는 박지선 선수가 뛰었던 팀이라서 추갈못이더라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맨유 하면 축구의 정통, 클래식, 뿌리 깊은 팀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원래부터 잘해온, 늘 잘해왔던 팀입니다. 이번 시즌 홈키트 먼저 볼게요.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번개 무늬가 있던 흰색 카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사라졌습니다. 디자인이 훨씬 세련돼 보여요. 또 선수들이 경기를 뛸 때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더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유니폼 서포터가 아디다스라서 상징적인 삼선이 어깨 부분에 있는데 이것도 스포티한 느낌으로 되게 예쁘죠. 맨유의 메인 컬러는 레드, 붉은 악마 로고와 함께 강인함, 열정을 상징하는 맨유의 상징색이에요. 또 맨체스터 도시를 상징하는 장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퍼스널 컬러 타입으로는 봄 비비드, 봄 스트롱 타입에게 추천해요. 맨유 외에도 축구 유니폼에 빨간색 굉장히 많이 쓰죠. 아스날, 리버풀 등이 레드를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이런 장파장의 색이 고채도로 강렬한 경우 명시성과 주목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또 초록색, 잔디색과 보색 대비를 이루니까 빨간색은 특히 색상 대비가 일어나서 잘 보여요. 또 레드는 속도감이 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레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엔 어웨이 키트를 한번 볼게요. 어웨이 키트는 다크 그린에 굵은 화이트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요.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는 맨유에서 20년 만에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맨유가 트래블을 달성했던 20여 년 전 리즈 시절 영광을 재현하겠다. 비록 우리가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한테 좀 밀렸지만 우리가 원래 찐이다. 우리는 정통 있는 축구계의 귀족이다. 우리는 진짜 클래식이다 이것들아.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우리의 뿌리를 보여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가 굵게 들어갔을 때 주는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죠. 또 재밌는 게 이번 시즌 키트 발표 때의 화보 사진을 봐도요. 이게 다 느껴집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막 웃으면서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캐주얼하고 영하고 밝고 쾌활한 느낌. 근데 맨유는 완전 가족 사진인데 귀족 가족 사진. 초상화. 유럽의 왕실의 어떤 초상화 같이 나와 있어요. 재밌죠? 축구랑 아무 상관없는 실내에서 진짜 정적으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촬영을 했어요. 마치 유럽 귀족처럼요. 그래서 뭔가 신흥 강자로 부상한 자유롭고 젊은 느낌의 맨시티와 축구계의 어떤 클래식, 정통을 강조하는 기본부터 탄탄한 맨유, 이 더비 매치가 이번 시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홈키트, 어웨이키트를 통해서도 이미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진짜 기대하면서 보면 재밌겠죠. 이번엔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 두 팀은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이에요. 이 두 팀의 더비 매치를 엘 클라시코라고 따로 명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명예로운 두 팀입니다. 이 두 클럽은 유니폼이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바르샤는 아주 강렬한 레드와 블루를 사용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화이트와 블랙의 골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귀족적인 느낌을 강조했어요. 바르샤부터 자세히 볼게요. 바르샤의 상징색은 빨강과 파랑입니다.
클럽 창립 초기에 회의에서 영국의 어떤 학교의 럭비팀 색깔에서 따왔다고 해요. 아무튼 초기에 그렇게 정해진 이후로 바르샤를 상징하는 색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쓰이고 있어요. 강렬한 레드와 블루, 색채 대비가 명확해서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하고 명확한 느낌이 나죠. 퍼스널 컬러 타입으로는 겨울쿨 스트롱 비비드 딥. 블루가 레드보다 조금 더 어두워서 색상 차가 되게 크고 대비가 되는데도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는 글씨색이 황금색이라서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올드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흰색으로 바뀌어서 더 명확하고 가독성도 좋고 스포티한 컨셉이랑도 더 어우러져 보이죠. 어웨이 키트는 화이트가 메인입니다. 레드와 블루가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사용된 블루가 홈 키트에서 사용된 블루보다는 더 밝고 색감이 더 맑아서 화이트랑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겨울쿨 화이티쉬 클리어 타입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르샤의 유니폼 컬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채도의 화려한 색상 대비 명확한 가독성, 속도감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에 최적화된 정석적인 옷이에요. 바르샤 클럽이 지향하는 바 자체도 축구의 기본부터 탄탄한 정석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키트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레알 마드리드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스포츠 유니폼에 이렇게까지 색깔이 안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채색이에요. 근데 괜찮아. 레알은 로얄이거든.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향하는 바는 우리는 경박한 거 안 한다. 색깔 다 빼고 고급스러움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느낌의 색상 선택이에요. 포인트 색으로 사용한 것도 골드야. 왜냐면 우리는 로얄이거든. 레알은 로얄이거든. 근데 무채색인데도 경기장에서는 잘 보여서 색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포츠 유니폼을 만들 때요, 규정이 있어요. 시각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경기를 관람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유니폼이 잘 보여야 해요. 근데 사람의 눈은 색상이나 채도보다는 밝기, 명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명도차를 주면 가독성이 좋고 명시성이 높아지면서 잘 보여요. 그래서 명도차가 있고 멀리서도 잘 보인다면 꼭 화려한 고채도에 휘황찬란한 색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화이트랑 블랙 대비가 있어서 글씨도 잘 보이고 또 잔디가 어두운 초록색인데 옷이 화이트라서 잘 보이니까 관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우리가 축구계의 로얄이고 귀족이다. 우리는 명예로운 팀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파리 생제르맹 PSG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클럽이죠. 이강인 선수는 진짜 여기 잘 갔어요. 이강인 선수 퍼스널 컬러가 PSG거든요. 이 진한 고급스러운 네이비 진짜 잘 받아. 워스트 컬러 입은 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블랙이랑 네이비 이런 컬러 입었을 때 피부톤이 더 밝아 보이면서 세련돼지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또 PSG 네이비가 그냥 챈스러운 파랑이 아니잖아. 파리가 뭐하는 나라입니까? 예술의 나라, 예술의 도시. 색깔이 미묘하게 고급스러운 네이비로 딱 뽑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강인 선수 퍼컬이라는 거. 겨울 다크거든요. 다크하면서도 채도가 낮은 쿨한 피부톤. 같은 팀 네이마르 선수도 겨울 다크예요. 퍼스널 컬러가 같아서 둘이 케미가 좋았던 게지. 아니 근데 이번에 네이마르 선수가 이적한다는 썰이 돌더라고요. 스물스물 전부터 있던 얘기긴 한데 진짜 이번에 이적을 하나 봐요. 아쉽죠? 퍼스널 컬러가 딱 PSG라서 이강인 선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이마르 이적해도 강인이는 강인하니까 잘할 거야. 퍼스널 컬러가 딱 여기거든. 슛돌이 화이팅! 주요 축구 클럽과 또 핫한 선수들 그리고 유니폼 거의 다 다룬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조규성 선수. 잘생겨서는 아니고요. 퍼스널 컬러가 너무 다르고 싶어서 진짜 맹세할게요. 조규성 선수는 축구 선수인데도 많이 안 탔어요. 피부가 되게 뽀얗시죠? 그에 반해 눈썹, 머리카락, 눈동자는 완전 진한 짙은 블랙.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체색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서늘하고 또렷하고 차가운 느낌. 베스트는 겨울쿨 화이티쉬 클리어라고 하는 대비감이 있는 쿨톤입니다. 전북 컬러도 퍼스널 컬러였고요. 화이트랑 블랙 완전 찰떡. 국대 옷도 좋아요. 어떤 시상식에서 수트 입고 계신 게 있는데 블랙 앤 화이트가 진짜 잘 어울리시죠.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 그 초록색도 너무 좋아요. 덴마크 수페르리가의 위트윌란으로 가셨는데 여기 컬러도 좋습니다. 물론 화이티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쿨 컬러예요. 겨울쿨 스트롱 딥. 강렬한 블랙과 레드가 조규성 선수 신체색과 잘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가서 너무 활약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다 퍼스널 컬러가 잘 맞아서 그렇다고. 조규성 선수는 사복 패션으로도 진짜 유명하시죠. 거의 항상 센스 있는 남친 룩으로 옷을 너무너무 잘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언제 한번 워스트라고 난리가 난 패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쥐뿔에서 직접 이 사태에 대해서 해명하시기도 했는데요. 조끼랑 모자가 좀 판단 미스였다. 근데 저 조끼가 디자인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컬러가 워스트입니다. 너무 탁하고 웜해요. 조규성 선수의 서늘하고 깨끗한 신체색 장점을 다 가려버리는 색입니다. 이런 색을 겨울 쿨톤 화이티쉬가 입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이거나 아파 보일 수 있거든요. 조규성 선수님께서 너무 바쁘신데 이 영상을 직접 보거나 접하실 수는 없겠지만 혹시 우리 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규성 선수에게 전해주세요. 조규성 선수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이다. 부디 사복 패션에 반영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블록코어와 축구 유니폼 컬러들을 쭉 보면서 축구 선수들 퍼스널 컬러도 조금씩 분석해봤어요. 축 알못도 축 잘알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또 해외에서 뛰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이번 시즌에도 좋은 활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쳐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